냉정과 열정 사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당신의 사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건 어때? 더운 날씨에도 감기에 걸리고 샌드위치 하나 주문하는데 1시간도 더 걸리는 널 사랑해. 날 바보 취급하며 쳐다볼 때 콧가에 작은 주름이 생기는 네 모습과 너와 헤어져서 돌아올 때 내 옷에 묻은 네 향수 냄새를 사랑해. 내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너이기에 널 사랑해. 지금이 송년이고 내가 외로워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고 싶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란 말을 해주고 싶어. 이번 냉정과 열정 사이의 영화는 해리가 셀레를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 권창욱 성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안경 꼈다님께서 베지터 같은 매력이 있다고. 우리 성우님 베지터 같은 매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베지터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대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저도 그러게요. 드래곤볼은 끝까지 다 봤는데요. 베지터는 무슨 매력이었던가 무슨 매력이었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궁금한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안경 꼈다님. 그러게요. 예, 뒤에 댓글을 더 달아주실 걸 기대하고 일단 방송 시작할게요. 네. 우리 권창욱 성우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 멘트는 해리가 셀린을 만났을 때 영화에서 해리의 대사였죠. 네. 맨 최후반부에 나오는 대사죠. 어쨌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그 대사죠.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였어요. 이 영화는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맥 라이언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때 그 시절에 나온 영화죠. 네. 그 시절에 나왔던 영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서 일단 선택하기도 했고. 네. 또 이게 좀 로맨스 영화의 정석? 뭐 이런. 로맨틱 코미디의 고전. 네,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들 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잡사님께서 베지터의 매력은 츤데레라고 하셨는데 츤데레가 뭐죠? 일본식 조언데요. 네. 예, 맨날 틱틱거리다가 그러니까 매번 틱틱거리던 사람이 그냥 퉁명스럽게 굴다가 근데 은근히 친절을 베풀고 그러니까 맨날 퉁명스럽게 굴면서 챙겨줄 건 다 챙겨주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드래곤볼 Z를 끝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베지터가 그런 느낌이에요. 캐릭터가 맨날 손오공에게 툭툭거리고 틱틱거리고 그러면서도 맨날 같이 싸워주고 그런 걸 또 츤데레라고 표현하는군요. 예, 일본식 조어입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매력이 우리 성우분께 있으신가 봐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예. 낭만고양이님께서 여자친구분이 헷갈릴 것 같다고. 나한테 하는 소리야? 영화 대사야? 성우님 목소리 좋으시다고요?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었어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냥 좀 첫 번째로 나오죠.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나 없나? 그 질문이 먼저 나왔어요. 그쵸? 가장 먼저 나온 질문.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성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실제로 연애 감정 없이 친구 사이로 지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친구분과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여전히 우정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예, 자주 연락은 못해요. 걔가 미국 유학가고 예, 여자인데 범죄 심리학 전공이에요, 걔가. 멋진데요. 멋진 예. 친구신데요. 그래서 막 미국 유학 갔다고 오히려 해서 자주 보진 못해요. 예, 대학 때 몇 번 보긴 봤었는데 네. 뭐 여전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언제부터 그럼 친구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만났죠. 고등학교 친구가 지금까지? 네. 그 친구 말고는 뭐, 여자친구분들 주변에 없으세요? 여자로 연애 감정 없이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연애 감정 없이라는 조건을 다신 걸 보니까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될 수 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행히 저희 둘은 좀 의견이 같네요, 이번에. 그래요. 이번에 의견 일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연애의 법칙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이성이 있어야 뭔가 마음이 가고 어쨌든 연애에서는 근접성이 필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주위에는 있어야 된다. 좀 주변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막 거리가 멀더라도 연락이 자주 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근접성이 뭔가 연애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자주 만나야 자주 만나든지 아니면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아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고 맞아요. 자연히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게 될 거고 그런데 멀리 있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러면은 맞아요. 예. 그럼 연인 사이라도 금방 멀어지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가 생기고 싹트고 이럴 것 같은데 예. 자주 보는 사람 중에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자주 본다고 해서 매번 막 이렇게 불꽃이 튄다던가 마음속에 예. 새싹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예. 화학 반응이라는 것도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만한 원소끼리 부딪혀야 화학 반응이 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렇지 않은 원소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게요. 예. 저 역시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건 있겠죠. 있지 않을까? 친구와 연인 사이는 될까요, 또? 그러니까. 친구와 연인, 친구 이상 연인 미만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맞아요. 그런 노래도 있지 않나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이라. 그런 노래가. 친구도 아닌, 그렇게 연인도 아닌. 그거는, 어색한 사이가 피노키오 싫어서 나는 떠나네. 맞아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 사랑과 우정 사이. 맞아요. 네. 사랑과 우정 사이.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과 우정 사이. 그 미묘한 관계. 사실 오래 못 간다고 봐요, 저는. 네. 어느 쪽에서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이 나오는 순간 그 애매한 관계는 깨지는 거거든요. 네. 사랑과 우정 사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또 이렇게 나중에 들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짝퉁 김총수님께서는 시크한 이미지가 우리 베지터 이미지가 아닐까요? 하고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영화 볼 때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추억 돋네요 하셨어요. 그쵸? 고등학생 때 이 영화를 보셨다면? 근데 청소년 관람 불가던데. 여기서 들통나네요. 김청수님. 화려한 과거가 들통납니다. 그러게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검사 같은 거 안 했나? 요즘에는 아주 철저하게 하잖아요. 예, 요즘은 보여달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네. 아니면은 이렇게 겉모습이 괜찮아서 성인으로 보여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제 친구가 중학생이었는데. 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그냥 당당하게 멀티플렉스에서 본 적이 있더라고요. 와, 그러면 당시부터 이미 상당히 나이에 비해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걔가 그 비결은 목걸이 같은 걸 하고 왔던데 이 목걸이를 내가 왜 하고 왔겠니? 그런 영화 보려고 하고 온 거야? 하고 얘기했던 친구가 갑자기. 비결이 있었군요. 네. 목걸이 같은 거 좀 액세서리 같은 걸 하면 중학생처럼 안 보였나? 어쨌든 그 친구는 중2 때. 중2였는데 어떻게. 중2 때 청소년 관람 불가 네. 영화를 보고 나오신 적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친구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더 철저하게. 예.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들이 아무리 건들고 보인다고는 하지만은 학생은 제가 봐도 금방 티가 나거든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한두 마디만 들어봐도 얘는 학생이구나. 맞아. 예. 학생들은 좀 앳되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앳되다고,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구름의 달가든님께서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은 친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라고 하셨네요. 우리 구름의 달가든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애를 많이 해보셨을지. 그러게요. 궁금한데요? 많이 해보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친한 남자친구야라고 하면서 대학 동기야라고 하면서 둘이 저녁을 먹는다 한다면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제 여자친구가 네. 그냥 친한 친구야라고 얘기했을 때 대학 동기야
아, 정말 친해라고 하면서 당장은 좀 짜증나죠. 아. 근데 왜 뭐 짜증이 날 것 같으세요? 다른 남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싫어요. 아니, 친구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친구가 될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네. 그걸 애인 앞에서 애인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몰래 먹어야 되나요? 몰래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예, 굳이 그걸 일일이 얘기까지 하면서 어떤 사람이랑 만난 그거를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별로거든요. 좀 모순되는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네. 예, 저는 제 여자친구가 제 애인이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싫어요. 제가 질투가 좀 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본인은, 그, 외국에 가신 그 친구분과 저녁을 먹는다고 한다면 가능하시겠어요? 그걸 얘기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다른 뭐 여자 알고 지내던 사람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 일부러라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진짜 연애 모순되는 후부터 그랬어요. 감정인 예, 것 같은데요? 연애 후부터 그래요.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시지만은 배려하는 의미에서 안 만난다는 의미세요? 제 애인은 배려해야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상관없을 것 똑같거든요. 같은데? 똑같거든요. 자기 앞에서 자기 연인이 다른 이성 얘기를 한다는 거, 그 관계가 어떻든 간에 완전 가족이나 뭐 아버지 어머니나 아버지나 완전 가족이 아닌 이상은 듣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유쾌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연애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건가요?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사실 아니, 연애 여부하고는 점점 얘기가 네, 얘기가 점점 친구가 될 수 없도록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해져 가긴 하는데 저는 근데 실제로 친구로 지내보고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친구는 될 수 있지만, 뭐, 얘기한다든지, 자주 만나거나, 뭐,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자주 만나기는 연애 후에는 아무래도 자기 연인은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난다 하더라도. 네. 친구라니까. 그 관계만 명확하다면? 네, 뭐, 얘기를 안 하고 저녁을 먹는다면 기분이 더 상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네. 그러면 더 뭔가, 그러면은. 좀,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당당하게 얘기하고 먹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죠? 그게 더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 달단양님께서는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네, 그렇다면 상대가 전혀 매력이 없다는 의미. 이성으로서 전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예. N과 S는 항상 땡기는데 끌림의 정도의 차이 아닌가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친구로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이성이라면 어쨌든 끌리긴 끌린다 정도의 차이여서 그렇지. 그런 예, 말씀이신 근데, 거죠? 제 생각에 그래요. 상대가 그러니까 그냥 우정 정도의 관계로 지낼 수 있는 이성이라면은 그 사람이 자기한테 남자로서 아니면 여자로서 전혀 매력이 없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혀 매력이 없다는 의미다. 예. 하긴 그렇기도 하네요. 이성으로서의 매력은 없는 거죠. 친구로서의 매력은 있을지언정. 예. 친구로서 지낼 만한 그 정도의 매력은 있을지언정 이성으로 끌린다. 저 사람이랑 연인 관계로 있고 싶다라는 그 정도의 매력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 예, 끌림의 정도의 차이다. 이것도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좋은 그렇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내추럴 파레트님께서, 저녁 둘이 먹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애인이 이성 친구랑 식사, 제 경험상 그렇게 한 데서 하랬더니, 결국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떠나가더군요. 으아. 이건 진짜 슬픈 얘긴데요. 비극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내추럴 파레트님께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이러면 곤란하죠. 믿어줬는데. 이러면 좀, 이건 배신당하는 기분일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 다음에는 왠지 사람을 잘 못 믿을 것 같은데요. 그 뒤로 아마 이성 불신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거 좀 너무했다. 좀 심했는데. 떠나간 그 여성분 참 너무했다. 이건 참. 그렇네요. 으아. 호호님은 이성 간의 친구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단둘이 만나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인 것 같다. 라고 하셨네요. 우리 성우님은 이런 의견이신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아까 말이 좀 이상하게 꼬이긴 했는데. 근데 이거 모순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낭만고양이님께서 올리신 글이, 네. 답글이, 남자와 여자의 엄청난 차이. 남자의 질투는 칼부림 불러요. 정말 속 좁은 경우 많아요. 사랑한다면서, 이라고 남기셨는데. 남자의 질투는 칼부림을 부른다. 불러요. 예. 이게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설이 내린다 그러죠. 그쵸. 네. 남자가 한을 품으면 저기 한겨울에. 네. 뭐 녹이 나요? 한겨울에 어떻게 되냐면 한겨울에 소나기 옵니다. 한겨울에 소나기 오고 한겨울에 완전 예. 한겨울에 막 자동차가 녹을 정도의 열기가 생길 거예요. 아, 남성의 질투도 이거 뭐 여성 질투 못지 않다. 혹은 더할 수 있다. 더할 수 있어요. 평소에 그걸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네. 한국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서 남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생각해 보니까 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게 좀 과묵하기를 강요받는 게 좀 있어요. 예, 아, 그렇죠. 그 교육상. 그렇죠. 그렇다 보면 쌓이고 세 번 쌓인 울어라, 게 태어나면. 예. 3번 운다. 3번 운다. 뭐 3번 울 수 있나요? 한 30번 울 것 같은데. 30번이다 뭐예요. 살면서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거를 다 숨기라고 강요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이. 네. 그러다 보면은 쌓이고 쌓인 이런 감정들이 나중에 일거에 폭발해 버리면은 칼부림이다. 뭡니까? 와. 예. 어쨌든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군요. 예, 자기에게 쌓아놓은 감정들이 속 좁다는 이 표현을 하신 게 네. 쌓이고 쌓인 감정이 속에 들어차다 보니까 안에 공간이 별로 없을 수도 처음에 있어요. 절제하고, 처음에 표현 안 하고, 두 번째 표현 안 하고, 이러다가 한 3번째쯤에 팍 터지면서 더 무섭게 표현이 되는 거군요. 그죠. 쌓이다 보면은 오히려 차라리 그때그때 풀어주는 게 나아요. 예, 이런 건. 소잡서님께서 남성은 소유의 개념이 강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넌 내 거야.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음. 좀 여성보다는 약간 남성분들의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자라는 것에 대해서 동물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영역에 대한 표시라든지. 그거는 약간 여성보다 그러니까 그 남성이 그런 영역 표시 본능이라든가 영역 본능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하긴 강해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런 것도 약간 있지 않을까 하는. 넌 내 거다라고. 사실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 얘기했다가 네. 그러죠. 내가 내 거지 어떻게 오빠 거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데요. 내가 내 거지. 누굴 거야. 넌 내 여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게요. 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 여자친구분 현명하신데요. 현명하고 사실 기도 세고. 예. 손잡사님께서는 득도를 한 자에게는 모두가 친구지요. 위아더 월드랄까요? 우리 소잡사님께서 네. 아직 솔로시기 때문에 예. 네. 득도를 하면은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글에 맞는 것 같아요. 정혜원님, 남늘보님, 남녀의 친구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둘 중에 한 명이 상대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서일 것 같다고.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친구인 너가 뭔가 이성의 감정이 생기면 끊어지는 거고, 나도 그 친구가 좋아지면은 이건 친구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생겨버린 감정은 컨트롤 못하고 네. 상대방에게 고백해버리면 친구에서 연인이 되든지 이건 최선의 결과일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친구 관계도 깨져버려요. 예전 관계로 그러게요.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 그게 감정을 한번 불가능할 것 드러내고 같아요. 나면 두렵다 이러다가 예. 그러게요. 네. 안 생기면 정말 좋은 친구야라고 생각한다면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겠다. 친구를 정말 유지하고 싶다면. 맞죠. 차라리 현상 유지 측면에서는 그게 낫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은 속된 말로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루어지거나 예. 친구도 깨지거나. 예. 친구가 아니라 연인을 얻든지 아니면 그 친구마저 떠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게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상대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생기면 친구가 끊어진다. 그렇지 않은 단계까지가 일단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영화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매력적인 여자랑 친구할 남자는 없다.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매력적이란 말도 못해요? 말싸움 싫으니 수작거렸다고 칩시다. 이제 어떻게 해요? 취소하면 되나요? 라고 해리가 쏘아붙이죠. 처음에. 매력적인 여성과 친구가 될 수 없다. 남자가. 네. 그거는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엔 보면서 어라?
갸우뚱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은 둘이 안 맞는구나라는 장면 그렇게밖에 안 보였거든요. 저한테는 둘의 생각이 그냥 다르구나, 안 맞는구나라고. 매력적인 여성이 있어도 매력적이야라고 생각은 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막 정말로 정말 끔찍스럽게 이성의 감정이 이성이라는 감정이 느껴지고 정말 이 여자 애인으로 삼고 싶다 이런, 아니면 이 남자를 애인으로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사실 친구로 있기는 정말 힘들 수 있겠죠. 예. 있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할 것 같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네. 하긴 여성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학 때 선배가 정말 멋있는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랑 친해지고 싶다. 왜냐면 말을 터야 어떤 얘기도 하니까, 그쵸? 인사라도 해야 예. 뭔가 밥이라도 같이 먹던지 대화를 나누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선배가 멋있어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감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 선배를 나의 남자친구로 만들고 싶어라는 생각을 여성들은 크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친하게 소유의 지내다 개념의, 보면은, 소유의 개념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 예.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매력이 느껴져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에 빠질 수도 있지만, 저 역시도 첫눈에 반한다 이런 게 크지 않아서 그런가? 첫눈에 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겉모습, 그러니까 매력 있어라는 걸 느끼자마자 저 사람을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만들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희 둘은 좀 그런 타입은 아닌가 봐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첫눈에 반한다라는 느낌을 아직 크게 느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정말 참 괜찮다, 매력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고, 예, 첫눈에 반한다라 그런 건 어떨까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종이 땡 울린다거나, 예, 정말 뒤에 막 후광이 막 느껴지고, 뭐 이렇게 예. 나온다거나 이렇다는데,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보면 그런 과장법이 나오긴 하는데, 네. 글쎄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어떤 없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우리에게 심어준 환상인가, 아니면 진짜로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건 좀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알려주신다면은, 진짜로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구나. 라고 네. 알 수 있을 텐데. 그쵸? 서태지님께서 남녀 관계는 모순으로 시작해서 모순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동물학적 관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친구? 남녀 관계에선 친구란 없어요. 그냥 성적으로 끌리지 않고 그저 인간의 정으로서 만나는 관계? 하지만 그 정도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남녀 관계는 모순 덩어리예요.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는 모순 덩어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이란 동물 자체가 모순 덩어리죠. 사람 굳이 자체가? 애정 관계뿐만 아니라 남녀의 관계, 뭐 애정이건 우정이건 간에 그 관계뿐만 아니고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엔 모순인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에 느껴질 수 있고, 예, 상반되는 어떤 같은 상황에 처했어도 서로 다르게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이럴 수가 있고, 예, 여러 가지로 모순 덩어리예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남녀 관계,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가 모순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모순이다. 또 네. 동의하시는군요. 유익님께서 연애 관계에서 특히 예의와 매너가 실종된 로맨스는 짝퉁이에요. 하셨네요. 예의와 매너가 실종된 로맨스. 그러니까는 우리 저녁 얘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배려 없이. 지켜주려면 네. 둘이 상대방에 대한 이런 거 배려. 저녁 먹는 거는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짝퉁이라. 그건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동감입니다. 예의가 네. 필요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필요한 게 맞아요. 예의. 저는 그런 면에서 저녁을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얘기를 한다면 예의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네. 우리 성우님께서는 이성 친구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배려로 이성과 단둘이 먹는 거는 예의가 그건 아니다. 피해야 되고. 라고 얘기하시는 입장이고 예. 그렇네요. 주주님께서 첫눈에 반할 수 있습니다. 후광이 비치고 종이 땡 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인가 봐요. 저는 제 아내를 첫눈에 반해버려가지고 6년 동안 구애 끝에 결혼했다고 와.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거였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집념이 굉장하시네요. 이런 말씀도 좀 공감이 돼요. 소녀님 얘기요.
어떤 제 경우엔 호감이 가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고 이미 친구인 사람에게는 연애 감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친구인 관계에다가 정말 편한 친구인 관계에다가 어느 순간 연애 감정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 지난주였나요? 술자리에서 친구였는데 네. 예뻐 보여가지고 지금 예. 잘 만나고 계시다고. 예.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또 약간 얘기를 다르게 넘어가 봐서요. 네. 영화에서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헤어지더라도 저기 있는 저 커피 테이블은 달라고 안 할게 라면서. 아, 커피 테이블 두고 웬 난리가 나죠. 아니, 자기 친구랑 자기 서로 해리랑 셀리가 서로 자기 친구 제스랑 마리가 있잖아요. 글 쓰는 제스랑 자기 친구 마리가 있는데 서로끼리 이렇게 이어주려고 만났는데 네. 근데 제스랑 마리가 오히려 둘이 잘 돼버려요. 막 그 글 읽었어요. 제가 썼는데요. 이러고. 어쨌든 커피 테이블 달라고 안 할게라고 하는데 헤어질 때 선물 줬던 것들 빼앗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빼앗는다고 해야 되나요? 내가 줬던 그 금목걸이 돌려줘 뭐 이런 거. 아우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치사한가요? 치사하죠. 네. 저도 이미 줬던 거 뺏는 거 이상으로 치사한 게 더 있습니까? 그러게요. 아니 선물 줬으면 서로 좋아하는 감정에서 선물을 줬더라면은 그냥 그게 헤어지더라도 그거 도로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심지어 어떤 가사에도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김건모 씨가 부르셨던 노래 중에 뭐 그거 있잖아요. 내가 준 선물 모두 다 내놔 이러면서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네. 네. 들으면서 저러고 싶을까? 저러고 싶을까? 차라리 그냥 됐어. 그냥 너 가져 이러고 나는 그냥 내 몸만 떠나버릴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네. 이미 준 선물이라면은 제가 준 선물 제가 제 돈으로 사줬지만은 이미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 하라고 준 자체가... 거예요. 선물 줬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 거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 소유가 되어버린 그거를 내가 샀다고 해서 내가 뺏을 수는 없는 거라고요. 네.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 네,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 고통당했던 남성 혹은 여성이라면은 내 구남친, 구여친에게 뭔가 복수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달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태지님께서는 줬던 선물 뺏는 건 가지 말라고 잡고 싶은데 못 잡는 자존심의 반대적 표현은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근데 갈 거면 내놓고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더 싫어질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러면 너가 더 싫어. 나 이렇게 갈게. 되는 거죠. 이미 마음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헤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네. 근데 거기에서 가지 말라고 잡고 싶은데 만약에 못 잡는 자존심이라고 하면은 그거 내가 줬던 거 다 내놔 이런 놓고 갈 거면 내가 줬던 선물들 다 내놓고 가 이러면은 여자 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지인상이 그렇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정 떨어지려고 하는데 더 떼주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어떤 양날의 칼 같은 위험성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나를 세우면은 한쪽 날은 항상 자기를 향해. 맞습니다. 예. 가지 말라고 잡고 싶은데 그걸 못 잡는 경우에는 그냥 가지 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지 마. 진심을 다해서. 그냥 진짜로 잡고 싶으면 진심으로 가지 말라고. 가지 마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남녀 관계는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되는 관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어쨌든 그렇게 잡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은 잡아야 미련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가지 말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되는 거고 정말로 정 떨어졌을 경우에는 정말로 만약에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 떨어졌을 경우에는 물건 내놓으라고도 안 해요. 그냥 가 이래요. 너무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정남이 떡 떨어지죠. 정남이 뚝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진짜 아직은 붙잡고 싶다 이러면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맞아. 진심 어린 눈빛으로. 자존심이고 뭐 필요해요. 정말로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두고 싶어요. 전. 네.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잡아보고 싶다면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잡았는데도 냉정하게 떠나버린다. 그렇다면은 마음의 정리를 하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마음의 그러면 정리를 줬던 하기. 선물과 함께 떠나보내야죠. 맞아. 선물과 함께. 네, 선물과 함께 사라지다. 되는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아니, 나 사실 달라고 한 적 있다. 나 선물 이것만은 돌려줘. 라고 말한 적 있다. 이런 분 안 계신지 궁금해요. 그쵸? 아, 그러게요. 궁금한데. 예, 어딘가에 계실 것 같은데. 아니, 달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선물은 우리 뭐 할머니가 주신 귀한 선물이다. 그걸 그렇기 여자친구한테 줬는데, 그걸 남자친구한테 줬는데. 그러니까요. 떠나가서 그걸 가져가 버리면, 도로 달라고 할 수 너 있어. 어차피 버릴 거니까 나한테 버려. 뭐 이런 입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나한테는 소중한 유품이야. 맞아. 나중에 소중한 물건이야. 다시 돌려줘. 갈 거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드물지도 거여가지고. 모르겠지만. 네. 그쵸.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절판된 책이야. 너가 소중해서 너에게 주지만 이 절판된 책 나는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려줘. 아니, 내 주변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야. 절판된 책. 이걸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출판사에까지 가서 구했는데 예. 그걸 옛 여친에게 준 거죠.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서작사님께서 방금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거 대박인데요. 뭘까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사전 속옷 내놓으라고 하던 친구. 미친 새끼라고 욕을 퍼부었는데 그렇게라도 잡으려고 그랬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나 아님.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친구 얘기들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쵸? 이분 너무하셨다. 이렇게까지 잡으려고 했던 아니, 그냥 정을 건지. 확 떼주셨네요. 진짜 이러면 정말 정남이 떨어져. 저런 변태 자식아 이러고. 그러니까요. 그러고도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걸 왜 달라 그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 여자 쪽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안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러면은 술자리에서 맥주와 땅콩 옆에 오징어 대신에 그쵸? 그 이야기가 올라오는 등장하는 거죠. 열심히 씹는 거죠. 맞아요. 이거 슬프다. 낙장불패님이 카드는 주고 가 하셨습니다. 카드를 주셨어요? 카드를 주셨어요? 카드는 주고 가야죠. 그러니까 카드를 그때 사귈 때 카드를 정말 위험한. 아니, 정말 열정과 사랑을 담아서 카드까지 주신 거죠. 예. 정말 순정을 다 바쳤던 거죠. 저는 카드까지는 못 줄 것 같은데. 카드는 주고 가야죠. 이거는 예. 여자친구, 그리고 주고 가야지, 남자친구 당연히. 또 주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거의 개인정보이 몸에 다 담겨 있는데. 아니, 그 카드는 그냥 그 앞에서 주고 가는 게 제일 깔끔한 거고요. 그렇죠. 소잡사님께서 친구야 미안 좀 팔았다 하셨네요. 좀 팔았다. 와, 낭만고양이님께서 휴대전화인지 삐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커플로 해놔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정리가 안 돼서 발을 동동 굴렸던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다고. 요금제를 커플로요? 그럴 수 있겠다. 그쵸. 휴대전화 뒷자리 똑같고 이런 거. 뒷자리 똑같고 이래버리면. 맞아요. 저도 지금 제 여자친구랑 지금 휴대전화 뒷자리가 똑같거든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어지고 나서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그랬다. 힘들죠. 헤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되겠죠. 내가 바꾸든지 그 사람한테 바꾸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바꾸든지 어떻게 정리 안 돼서 발을 동동 이럴 수 있겠다고 봐요, 저는. 그러게요. 이건 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경우예요. 그쵸? 예, 요금제가 커플이면은 맞아. 이것도 같이 내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헤어질 때 뭐 상대방 동의 같은 거 구하지 않을까요? 요금제 바꾸시는 거 맞나요? 하면서 전화 가는 거야. 상대방 동의를 막 구해야 되고 이런 그쵸? 상황이 벌어지면 와. 만약에 그렇다면은 진짜 2번 죽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슬퍼서 울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요금제 저를 커플 요금제. 2번 죽이는 일이에요, 그냥. 커플 요금제 해지하시는 거 맞나요? 하고 이런 거 전화. 그냥 안 그래도 가슴에 비수 하나 꽂혀 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화살까지 툭 하고 더 날리는 아주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와, 좀 재밌는 얘기가 많네요. 소녀님께서 예. 선물을 준 건 아니고요. 제 선글라스를 맡겨둔 적이 있었는데 헤어졌거든요. 제가 아끼던 선글라스라서 진짜 돌려받고 싶더라고요. 선물이 아니라 이건 제 물건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선글라스 받으려고 다시 만났다가 결혼했습니다 하셨어요. 와! 와! 영화 한 편 찍으셨나요? 그러게요. 이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시츄에이션이 현실에 이렇게 우와! 선글라스 받으려고 다시 만났다 결혼했. 그러게요. 이건 왜냐면 제 거였으니까. 준 게 아니라 잠시 맡겨둔 그러니까요. 거였는데. 그렇게 딱 다시 만났는데 결혼까지 하셨다는 거. 와. 역시 사연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요. 진짜.
그러게요. 와. 진짜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런 사연이.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아, 근데 이럴 줄 몰랐다. 이래서 또 헤어지면 슬프겠지만은 이 두 분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였나 봐요. 지금 어쨌든 행복하게 살고 계시니까. 네. 이런 님께서는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질 사람이 없네. 에이, 다 헤어져 하셨습니다. 아니, 헤어질 사람이 없어. 아니, 이건 좀. 근데 좀 이런 경우를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솔로인 경우를 즐기는 친구도 본 적이 있거든요. 화려한 싱글. 왜냐면 고등학생 때부터 28살인 언니인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대요. 아, 그냥 그 정도로 계속 연애가 계속 이어졌던 거죠. 아, 연애를 한 번도 솔로였던 적이 없는 네. 분이 계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예. 한 2개월 정도 솔로로 지내고 있는데 어떠시대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신경 쓸 사람이,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없는 거예요. 나만 신경 쓰면 됐나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당장은 편할 수 있는데 네. 어느 순간 허전함이 찾아올 겁니다. 당장은 편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홀로 이렇게 지내는 게 솔로이고 싱글인 게 당장은 편할 수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연애를 해보신 분이라면 허전함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 전에는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막 의존하시는 타입이어가지고 제 친구분이 그렇다면 잠깐 동안은 그렇게 당분간은 솔로로 지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구애를 하는 남자친구가 나타났어요. 남자 예. 이성이. 그런데도 단호하게 솔로가 아주 즐겁습니다라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분인가 보네요. 그러게요. 계속 매력 구애하는 있어요. 남자들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매력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솔로를 즐기고 있는데 약간 즐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철강왕 유창보님께서는 전 되려 제가 당시 연상 여친이랑 헤어지면서 선물했던 PMP를 돌려받는 순간 그 슬픔이 극대화됐다고. 돌려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안 했는데. 네가 선물했던 거 돌려줄게. 네. 슬프죠. 그런 때는 괜히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아니야 그냥 가져오라는 멘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네. 지금 이 여자친구분이 PMP를 선물했던 PMP 돌려줄 때 그 기분은 어떨지 여자 좀 입장에서 예의가 있으신 생각해봤을 분인 때 것 같아요. 예의 이전에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도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이게 나중에 자기 집에 선물 받았던 PMP가 있어요. 만약 남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네. 이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PMP는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비싸요. 가격이 꽤 나갔을 텐데 예. 어쨌든 예의 있는 연상의 전 여친을 만나셨습니다. 제 친구 가끔 등장하는 제 친구들 얘기가 있는데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대화창이. 거기서 어제 한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 남친이 선물해준 옷 같은 거나 선물 같은 거 너네는 어떻게 하니? 라고. 왜냐면 이 친구는 버리지 않는 거죠. 안 버리시는. 버리지 않고 대신에 슬퍼하지도 않아요. 뭐 떠나간 관계는 떠나간 거고 나한테 남은 건 이건 남은 거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그러시네요. 비 올 때 신는 장화라든지 레인부츠? 옷 같은 거 네. 자기는 받았는데 이걸 버리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활용하고 다닌다. 다만 슬픈 게 있다면 혹시나 구 남친을 길 가다 만났을 때 네. 내가 그 남친이 사줬던 옷만 안 입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버리지 않고 만나서 아니 내가 사줬던 그 옷을 입고 있는 걸 발견을 한다면은 진짜 입고 있는 당사자도 굉장히 씁쓸할 것 같아요. 입은 당사자도 씁쓸하고 그걸 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나를 못 잊고 있구나 하는. 맞아. 그럴 수 말도 안 되는 있겠네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사실 상대방은 그런 게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여자친구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부끄러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씁쓸하고 부끄럽고 뭐 그러니까요. 아주 다중적인 감정. 지하철 탔는데 너가 사준 그 레인 부츠를 신고 있어. 이건 좀 상상하기가 그렇습니다. 한솔이님께서 이거 뭔가요? 사무실 5층, 주차장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점검 중 하셨는데, 성우님 혹시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나요? 네. 왜냐면 제가 아침에 근무할 때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또 고장났으면 꼼짝없이 갇힐 뻔했네. 이건 생방송인데. 갇힌 건 아니고 이렇게 걸어 올라와야 됐어요. 예. 그래서 혹시 걸어오셨나 하고 질문 엘리베이터 드려봤어요. 저는 타고 왔는데 여기. 네, 지금은 고쳐졌다고 하는데 한솔이니 힘내십시오. 운동하는 셈 치고 아침 운동이다 하고 걸어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캣23님께서는 역시 선물은 현찰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신다고. 현찰이. 아니, 근데 현찰은 조금 성이 앞서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현찰로 선물을 한다는 거. 주는 글쎄요. 거예요. 너 생일이야 하면서 봉투에 5만 원 담아서 줘. 10만 원 담아서 줘. 이건 뭐 축의금도 아니고. 너 알아서 써 이런. 이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괜찮을 수 있지만 네.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자기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는 그 선물에 사실 이 그냥 현찰띠 건네고 마는 거 이거는 좀 좀 어떤 마음을 더 담아서 주는 게 마음을 좋을 좀 것 같다. 담아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정말 현찰이 괜찮다면은 굳이 막 손으로 뭘 떠서 준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뭘 만들어서 준다거나 이거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만약 현찰이 더 괜찮다면은. 네. 근데 받는 입장에서도 사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살짝 슬프기도 할 것 같아요. 씁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나를 위해서 이걸 고민하고 고심해서 선물을 골랐을 마음을 생각하면서 받으면서 기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민 없이 아니면 너가 갖고 싶은 거 사! 라는 너 알아서 의미에서 써. 이렇게 해버리면 주면은 그 뭐 용돈 받는 입장 같은 거지.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아닐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떤 편이세요? 선물을 줄 때 생일 네. 선물 같은 걸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주실 때 고민을 하고 선물을 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갖고 싶은 것 중에 골라서 주는 편이세요? 저는 제가 별로 눈치가 없는 편이라 음. 먼저 물어보죠.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느냐. 아니면은 얘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가 어떤 거 이쁘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중에 골라보는 편이죠. 어쨌든 고민은 하시네요. 그렇죠? 고민해야죠. 당연히 이런 건. 네. 그리고 돈이 꼭 돈이 드는 이런 선물이 아니더라도 네. 한 번은 만난 지 한 1000일 가까이 됐을 때 제가 그 날짜를 쭉 계산하다가 이때 내가 이런 걸 한번 선물했으면 좋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커다란 유리병에다가 네. 종이약을 1000마리 접어서 준 적이 있어요. 1000일 기념으로. 예, 일주일 만에. 종이약을 접는 열정을 보여서 선물로 주셨군요. 예, 그러니까 굳이 어떤 돈이나 이런 게 걸린 게 아니더라도 사실 종이약 접는 종이가 끼케야 얼마 하겠어요. 예. 근데 그래도 그거를 일일이 접어서 이렇게 주는 거, 그것도 딱히 어디에 쓸모 있고 유용한 선물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제 마음을 담아서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1000일을 기념하는 1000마리 종이약을 접어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우리 성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불의옥장님께서는 전 예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잘 지내라는 문자와 빌려줬던 돈이 입금돼. 와, 그 입금됐다는 문자가 같이 온 순간 이제 진짜 헤어진 거구나라고 느꼈던 기억이 난다고 하시네요. 채무 관계가 좀 남아있었을 때는 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헤어진 구여친에게 돌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빌려줬던 돈 다시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먼저 빌려준 보내주긴 입장에서는 했는데. 사실 말하기 그렇죠. 예. 빌려줬던 입장에서도 말하기도 그렇고.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거 좀 예의 있는 여자친구가 돈을 돌려줬네요. 매너 있으시네요. 그러게요. 안산 하늘님께서는 제 동생이 이별하며 받은 물건 제가 감사히 사용했다. 동생의 아픔과는 상관없이 기분이 업됐다. 이런 거 괜찮네요. 동생이 아픈가는 상관없이. 와.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웃음을 한번 주시는. 그러게요. 기분이 업됐다고. 왜냐면 나는 필요한 거였어. 엄청 필요한 거였어. 오, 고마워. 나 잘 쓸게. 살까 말까 하던 거였는데, 와. 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이 물건을 보면 옛 여친, 남친이 생각나. 뭐 이런 거였는데, 나에게는 생각날 리가 없죠. 그냥 기분 좋은 물건이죠. 그렇죠.
와, 소잡사님께서는 현찰 선물 세트? 괜찮은데요? 스팸 박스에 넣어서 주면 최고 아닌가요? 스팸 박스에 아, 그 정도로 많이 주면은 상대방이 좋아할 수도 있긴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게요. 예. 그 정도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아, 별사나이님께서 그 양반은 입금도 좋아라 하던데 뭐지? 하셨습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분이 입금도 좋아라 하셨다는 말인 것 같죠? 그 양반은 입금도 좋아하던데 입금이라 뭘 말씀하시는 건지. 현금을 준 거 좋아하신 게 아닌가. 아예 직접 건넨 것도 아니고 통장에 쏴준 거, 그쵸? 계좌이체 해줄게. 이렇게. 비니현이맘님께서는 채무 관계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그나마 좋은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그쵸? 이런 면에서 좋긴 좋죠. 관계가 좀 깔끔하게 그나마 끝난 깔끔하게 거니까. 끝나는 거니까 그래도 좋긴 한데 그래도 씁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여자와의 뭔가 끈이 이어진 것 같았는데 네. 그게 끊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헤어질 때는 만약에 채무 관계 이런 게 있으면 아예 받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받을 끝난 생각 건 안 끝난 하고. 거고 그러면은 끝난 건 끝난 거고 네. 더 이상 그런 것까지도 미련 없으니까 내 채무 관계가 뭐 어떻든 간에 빌린 돈이고 뭐고 다 가져가 이럴 것 같아요. 막 한 100만 원 되면요? 100만 원 돼도 어쩔 수 없죠. 아, 어쩔 수 없죠. 얼마가 됐건 간에 어쩔 수 없어요. 헤어지고 나면 물론 준 게 아쉽긴 하겠죠. 네. 근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어야 진짜 이별이 아닐까. 그러게요. 채무 관계고 뭐고 금전적인 물질적인 채무 관계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깨끗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이별이 아닐까 싶어요. 현찰과 함께 사라지든 선물과 함께 사라지든. 그 전에 가장 깔끔한 건 빌려간 당사자가 돌려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예, 여기 사연대로요. 네, 사연대로 하지만 돌려주는 그러긴 게 쉽지 않죠. 가장 좋겠지만은 이거 또 쓱 입 닦는다고 쓱 닦아버리면은 그건 나중에 진짜 안주거린 거죠. 나중에 어쨌든 우리 성우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그런 것까지 그냥 돌려받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연애 관계뿐만 아니고 이게 네. 다른 데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돈을 만약에 빌려줄 것 같으면 빌려줘도 전혀 문제가 없을 때 빌려주라고. 예.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캐디13님께서 다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선물로 주고받은 것은 그냥 보관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그러나 금부치나 채무 관계는 반납해야. 금부치 같은 거는 아무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커플링 같은 거는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반납해. 커플링이라는 건 특히나 당시에 추억이라든가 이런 게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반납 이전에 한강 고수부지 가서 그냥 아유 그래 잘 가라 이러면서 던져버릴 바지를 수도 던져버리는 있고 드라마처럼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정말 웃긴데요.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예. 검은별님께서 전 헤어질 때 꾼돈 24만 3천 원 흰 봉투에 고이 담아 건넸습니다. 합의하에 헤어져놓고 전화해서 미안했지만 고이 담아 건넸었어. 아이고 와 그것도 그냥 준 것도 아니고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완전 예의 바르시다. 매너 진짜 제대로시다. 근데 미안한 이유 합의하에 헤어져놓고 전화해서 못 살아 진짜. 합의하 이별인데 전화해서 미안한데 근데 어쨌거나 24만 3천 내가 빌린 거니까 자 가져가. 그러니까요. 검은별님 진짜 오늘 사연 중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짱이십니다 진짜. 내추럴 파레트님께서 네. 매드마이크 앤 몰리를 보면 남편이 눈치가 별로 없는데 생일날 선물 던지시 물어본다고 길 건너 앵무새 자기가 예쁘다고 했지? 하니까 몰리가 너무 예뻤어. 그런데 내 생일 선물로 그 앵무새 사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더군요. 넌지시 말해도 눈치껏 알아야 하는 남자는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남자들 힘듭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지 않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 뭐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제일 편해요. 전 그럴 것 같은데. 정말 편해요 그래주시면. 저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좋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정말 편한데 근데 꼭 이렇게 빙 돌려서 얘기하시고 뺑 돌려서 얘기하시고 이러면 그냥 얘기 좀 하지야 왜 이렇게 말을 해? 라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갖고 싶다는 거야, 안 갖고 싶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헷갈릴 그렇죠. 수 그러고 있을 나서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거 눈치 못 채고 안 사주면 삐지고. 맞아. 안 사주면 화내고. 맞아. 그냥 바로 나 좀 얘기를 좀 해주지. 남자들 그렇게 눈치 좋지 않아요, 대체로. 내가 이거 갖고 싶다, 왜 말을 못해, 이런 거죠. 그렇죠. 아, 진작 제대로 말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정말, 아유. 방송 듣고 계시는 여성분들, 이게 좀 민망해서 말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에 쇼윈도에 걸려있는 저 옷이 갖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살짝 민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나중에라도 좀 좋게 표현을 해보는 거죠. 저 옷 참 예쁘다. 나한테 잘 어울릴 텐데. 이런 거 좀 그런가. 대놓고 그냥. 그러니까요. 그거를 요즘은 갖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심지어 뭐 스마트폰 어플 중에는 이런 어플이 있는데요. 여자어 사전이라고. 아, 진짜요? 예, 그런 어플이 있어요. 여자어 사전이라고 막 사람들이, 거기 사용자들이 등록하는 사전이거든요. 막, 뭐, 저 옷 참 예쁘다라고 하면 실제 뜻, 저 옷 사줘. 이런 식으로, 예, 예를 내 들면.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옷이 참 예쁘네? 뭐 이런 거. 그러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달라는 얘기인데, 그냥 사달라고 얘기해주면 네네. 정말 편해요. 아, 그래, 그럼 사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옳은 말씀입니다. UV의 쿨하지 못해 미안해 듣고 와서 우리 성우님과 얘기 조금 더 나눠보고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쿨하지 못해 미안해 듣고 오겠습니다. I'm sorry.